2015년 12월 9일 이른 아침, 여러분 리루 좀 찾아주세요 라는 제목의 실종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리루라는 여성의 실종사건, 다른 실종사건들보다 더 많은 엄청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왜냐? 이 실종된 여자가 이뻐. 무슨 여자 연예인 같아. 그렇다 보니 온라인의 일부 사람들은요, 실종사건보다 이 여자의 외모만 중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종된 여자의 이름은 리루. 당시 23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모델 일을 해온 여자였어요. 이 리루 친구들 말에 따르면 그녀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은 12월 6일이었습니다. 이날 아침에 친구들과 문자도 좀 하고 이날 일도 했대요. 그런데 오후 7시가 넘어서부터 그 이후부터 전화도 안 받고 약 3, 4일 동안 증발해버린 듯이 사라진 거예요. 그녀를 아는 가족들, 지인들은 모두 하나같이 얘기했습니다. 걔가 얼마나 일에 미쳐 사는 앤데 걔가 아무런 말도 없이 일도 안 나가고 가족, 친구들한테 연락도 안 한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절대 그럴 성격 아니에요. 이건 100% 리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이 리루 6일까진 연락했잖아요. 그 후 이틀 정도 지났을 때 8일 안 되겠다 생각한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9일 가족들과 친구들이 인터넷이나 지역 이곳저곳에 글을 올린 겁니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요, 마지막 리루의 이동 행적을 따라 그녀의 집에서부터 어디로 갔는지 근처 모든 CCTV를 확보, 검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이상한 게 찍혔네. 리루의 마지막 행적은 시내 거리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혼자가 아니야. 동행한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둘은요, 승용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요. 이 동행한 남자가 이 차의 차주였습니다. 그 차주의 이름은 청관치. 그런데 이놈 보니까 리루의 전 남자친구네. 당연히 이 남자가 실종된 리루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니 뭔가 알고 있겠죠. 경찰은 바로 이 청관치를 찾는데 주목합니다. 그리고 여러 추적을 거쳐 12월 9일 정오, 경찰은 중국 원저우의 달러산이라고 있나봐요. 그 산에서 청관치의 차를 발견해요. 그런데 차 안이 텅텅 비어있어.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왜 이렇게 틀린 적이 없는지 혹시나 싶어 발견된 차 트렁크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웅크린 여자 시신이 누구였겠습니까? 리루였습니다.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짬밥이 있잖아요. 바로 계산이 됐어요. 이때 당시에 비가 억수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엄청 오는데 차가 여기서 발견됐고 시신도 여기에 있다. 청관치가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을 텐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럼 혼자 산을 걸어서 내려갔을까? 내려간다 한들 이거 다 못 내려갔을 것 같은데 이 산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된 거예요. 이에 경찰은 바로 리루의 가족과 수색 구조견까지 투입, 비가 엄청 오는데도 불구하고 산 전체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산을 내려가는 주요 교차로에 검문소가 설치돼요. 꼭 잡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경찰이 쳐놓은 물새 틈 없는 수사망 아래 청관치는 달러산 인근의 한 마을에서 발견됩니다. 체포. 당시 그는요 12월이었고 비까지 엄청 오고 있었는데 옷을 되게 얇게 입고 있었어요. 몸에도 진흙이 다 묻어있네. 얼굴이 안색도 엄청 초췌해 보이고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대답도 막 오락가락.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경찰에 체포되자마자 그는요 바로 인정합니다. 자기가 죽였다고. 리루는 1992년 7월 청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모델 일을 시작했대요.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원저우로 이사, 거기서 또 모델 활동을 했습니다. 그녀는요 키가 170에 눈도 크고 얼굴형도 달걀형, 실제로 보면 되게 연예인처럼 생겼었대요. 그래서 인기도 많았었다는데 여기에 타고난 것 플러스 사람 자체도 너무 괜찮아. 이래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루에 모델 일을 몇 개씩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 입소문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미모나 키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출중한데 리루 또래보다 훨씬 더 예의 발랐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직업도 그렇겠지만 이런 예체능 쪽 또한 말이 많이 와전되기도 하고 그게 또 일적으로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이걸 이미 알아. 그래서 남을 뒷담화 깐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대요. 그러니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도 거의 없고, 그리고 모델이다 보니 노출되는 옷 같은 거 입을 수 있잖아요. 속옷 모델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되게 개방적이진 않은 거예요. 노출이 좀 있다 싶으면 과감하게 거절, 속옷 모델 또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취미라고 하면 그나마 셀카? 아니면 애니메이션 보는 정도? 리루와 청간치는요 2014년도에 만났어요. 이때 청간치는 대학 졸업 후 내내 그냥 놀아 백수였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다 싶으면 하는 게 막노동 아니면 택시가 아닌 일반 차를 불법으로 택시로 쓰는, 불법 운전해서 생활하는 거. 그런데 이때 쓰는 차조차도 자기 차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고모차. 2014년도에 리루가 모델 일을 마치고 택시를 잡아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이놈이 본 거예요. 저 여자 몸매도 장난 아니고 이쁘네. 그래서 이 리루 앞에 자기 차를 세운 겁니다. 당연히 리루 입장에서는 택시가 아니니까 뭐야? 했죠. 이때 이놈은요. 어디까지 가세요? 이거 이렇게 보여도 택시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 원저우 간다고요? 아우, 나도 원저우 쪽 가야 되는데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태워줄게요. 타요. 당연히 이때 리루 싫다고 했죠. 뭔지 알고 타. 그런데 이놈이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아이, 괜찮다니까요. 아이, 믿어봐요 진짜. 그래서 결론은 타게 됩니다. 타서도 엄청 긴장을 했죠. 그런데 차에 타고 얼마 안 가 이놈이 노래를 하나 트는데 기가 막히게 내가 평소에 즐겨 듣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야. 이렇게 되면서 긴장이 슬슬 풀리고, 원저우에 사시나 봐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나랑 말이 잘 통해.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그녀는요 택시비를 주려고 했습니다. 왜? 이 남자와의 만남은 이걸로 깨끗하게 끝내려고. 리루도 느낀 거예요. 이놈이 작업 친다는 걸. 그러니까 이때 그녀는요 청간치가 내일 같이 저녁 먹을래요? 하는데 싫어요. 택시비도 받으세요. 제가 불편해서 그래요.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놈, 이런 그녀의 모습 더 내 스타일이야. 더 반했어. 어떻게 막 꼬드겨서 전화번호를 따고요. 그때부터 선을 긋는 그녀 마음을 열으려고 엄청 작업을 치고 옆에서 챙겨주고 다정한 척을 엄청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루 마음이 점점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둘 연인 사이까지 되는데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녀는요 매사에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여자였어요. 부지런한 여자. 그런데 이 청간치는 뭡니까? 직업도 없는 백수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팔다리도 멀쩡하고 정신도 멀쩡한 젊은 남자가 놀고 먹고 빈둥빈둥 지금 뭐 하는 거야? 거기다 사귀다 보니 이 남자 도박에다가 사채업자한테 돈 빌리는 게 무슨 습관이야. 이거 어떻게 사깁니까? 이 남자와 결혼 되겠어요? 아, 한심하다 한심해. 거기다 한술 더 떠요. 둘이 막 싸우다가 이놈이 리루를 때렸어. 이건 뭐 끝났죠. 그래서 그녀는요 만난 지 한 달 만에 그에게 헤어지자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청간치는 아니 싫은데 헤어지기 싫어. 계속 다시 사귀자고 연락하고 집에 찾아오고, 리루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싫다고 밀어내고,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12월 6일 이른 아침, 이날 그녀는요 본인 SNS에 2개의 글을 올립니다. 하나는 핸드폰에 대한 불평 불만 같은 거, 또 하나는 12월이었어요 뭐 이렇게 추워? 날씨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반대로 같은 날 6일 아침 청간치의 SNS에는 이상한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대략 내가 리루에게 속았다고, 2년이 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았다고, 내가 당하곤 못 살지, 홍군형을 내주겠다고. 약간
약간 복수를 언급한 듯한 12월 6일 오후 5시쯤 이날 그녀는 일을 끝냈습니다. 동료들과 이제 집에 가려고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딱 앞에 청간치가 차를 몰고 서 있네. 자기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그래서 이때 청간치 차를 타요. 그런데 혼자 안 탑니다. 지인 한 명과 같이 타요. 그렇게 가는데 웬걸 이 지인이 오후 7시쯤에 중간에서 내렸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차 안에 리루와 청간치만 남은 거예요. 이때 청간치는 리루를 이상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당연히 그녀는 세우라고 막 소리소리 지르는데 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리루가 청간치가 쥐고 있었던 핸들을 확 꺾어버린 거예요. 이 새끼가 좋게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지. 세우라고 확! 그렇게 차가 비틀거리면서 한 외진 판펑마을이라는 곳에 세워진 거예요. 그날 저녁 8시 50분쯤 청간치는 모텔방을 하나 빌립니다. 같이 자자고. 이게 모텔방을 들어가서 이런 게 아니에요. 영상처럼 이놈 혼자 모텔 들어와서 잡습니다. 어느 누가 좋다고 들어가겠습니까? 방금 핸들까지 팍 꺾어버리고 한 사이인데 징글징글하지. 그러니까 이때 그녀 니나 쳐 들어가서 자세요. 난 이제 네 여자친구가 아니야. 내가 왜 너랑 모텔방에 들어가니? 딱 거절한 거예요. 이게 더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열받은 이놈이 리루가 모텔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반강제적으로 다시 차에 태워요. 그리고는 이제 시신이 발견된 산으로 향한 거예요. 오후 9시 30분쯤 산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분위기가. 여기서 한 번 더 묻습니다. 리루, 나랑 진짜 다시 만날 생각 없어? 내가 잘하겠다고 하는데도 없어. 얼른 차 돌려. 네가 이러면 이럴수록 난 진짜 네가 더 싫어. 이 차 안에서 둘이 엄청 격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이놈이 리루 뺨을 진짜 둘이 차 안에서 몸싸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물고 뜯는 과정에서 화가 난 청간치는 운전석 옆 서랍에서 바로 칼을 꺼내 푹! 한 번 찔렀더니 계속 움직여. 푹푹. 그녀의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진정된 후 청간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리루의 시신을 차 트렁크에 바로 숨겨요. 그런 다음에 다시 차를 몰고 산을 내려옵니다. 자기 부모님 집으로 가요. 왜냐? 앞서 그랬잖아요. 자기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했다는 걸 알았다고. 우리 엄마 아빠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나 감옥 갈 텐데 마지막 인사 드려야지. 이 마음으로 간 거예요. 12월 7일 새벽 4시쯤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집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고요. 부모님과 이제 엄마 아빠와 아침밥까지 먹어요. 이때 부모님이요 진짜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 너 만나는 여자 있다며 언제 엄마 아빠 소개시켜 줄 거야? 키도 크고 되게 이쁘다고 자랑자랑 하더니 엄마 아빠 궁금해 죽겠어. 와, 방금 그 여자친구 내 손으로 죽이고 왔는데 엄마 아빠 오늘 같이 왔어요. 내 트렁크에 죽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때 그는요 형식적으로 다음에 한번 데려올게요. 그리고 다음날 12월 8일 오후 8시쯤 범인은 사건 현장에 다시 온다고 그녀를 죽였던 달러산에 다시 옵니다. 온 이유는요. 자기도 답이 없다. 무서워진 거예요. 그냥 나도 콱 죽어버리려고. 그는요 차에서 준비해둔 수면제를 엄청 먹고 차에서 내려 산 꼭대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 보면 푹 쓰러져 죽겠지 한 거예요. 역시나 산 중턱에서 그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경찰이 바로 다음 날인 9일 정오에 이제 그의 차를 발견했던 거예요. 곧이어 시신까지. 8일날 저녁 혼수 상태에 빠져 쓰러졌어요. 다음날 9일 점점 정신이 깨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살았어. 깨보니까 비까지 추적 오고 있네. 그러니까 비몽사몽 상태로 산에서 걸어 내려오다가 이제 경찰과 마주쳤고 체포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청간치 친구들 말에 의하면 그의 이런 극단적인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청간치는 리루에게 거의 미쳐 있었고 헤어진 뒤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고 리루한테만 꽂혀가지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일같이 감시하고 쫓아다니면서 하지만 매번 리루에게 거절당했죠. 결국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까지. 이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를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이잖아요. 시알 없는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 싶네요. 생각이 박혀있고 늘 일에 최선을 다하며 매사 열심히 살았던 리루. 그녀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남자 하나 잘못 만나 그녀의 인생은 23살에서 멈춰버렸어요. 전 남자친구의 끊임없는 괴롭힘, 편집증적인 전 남자친구가 그녀를 죽였습니다. 사랑은 편집증이나 구속이 아니거든요. 어떤 이유든 그게 범죄를 저지르는데, 죄를 짓는데 핑계,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남자나 여자나 서로 상대편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니까요. 오늘 사건처럼 상대 연인을 잘못 만나 살해당하거나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갑자기 서로 막 일이 잘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모두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안타까운 실제 중국에서 발생했던 한 모델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